트럼프는 이란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압박을 테헤란에 가함으로써 밤사이 이란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26년 5월 9일 토요일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의 협박을 힘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세계에 자신들이 침착하다는 인상을 주려 했지만 테헤란에서 전해지는 신호들은 그 반대임을 보여줍니다. 네타냐후와 아랍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함께 이란을 장악한 피비린내 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미친 듯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셔야 정확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알베스입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미 해군이 포함된 광범위한 압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중동의 동맹국들, 에너지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 그리고 이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는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도발자에서 책임을 추궁받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동맹국들도 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다른 걸프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이 민병대, 석유, 미사일, 해상 경로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동맹국들은 강경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주저함을 이란 정권에 대한 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이란이 실제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널 12에 따르면 이 부문을 공격하면 테헤란이 약한 입장에서 협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이 이란 정권이 실제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느낄 때만 물러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민병대, 그리고 핵 위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항구, 기지, 석유, 보험, 그리고 안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군사적 계산에 더해지는 정치적 압박입니다. 이란은 단지 워싱턴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에 지친 지역 전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동맹국들의 압박은 트럼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이란의 선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협을 가까이에서 겪는 국가들이 미국이 대응을 주도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더 이상 고립된 희생자로 자신을 내세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동의 여러 수도들이 이란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옹호할 때 그 정권의 담론은 자국의 경계를 넘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그 밤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 밤은 또한 문제에 둘러싸인 정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쇄가 부담이 되고 미국의 제한도 부담이 되며 동맹국들의 압박, 에너지 인프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테헤란은 만약 계속해서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항구, 정유소, 해안기지, 그리고 전쟁 경제를 지탱하는 자체 구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발언이 더 공격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정권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부 지지층 앞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나서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큰 위기에서는 정치적 힘이란 상대방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 대응하게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테헤란이 강한 발언을 쏟아내는 동안 워싱턴은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를 공지에 몰아넣으려 했지만 결국 전 세계에 왜 자신들이 세계 무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존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워싱턴이 봉쇄를 강화할 때마다 점점 더 신경질적인 연설로 반응합니다. 이런 행동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란을 위기조성 세력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꾸민 함정으로 테헤란에게 좋은 선택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권 내부에도 그 영향은 큽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경제적 어려움, 탄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장기화된 위기는 공식 선전에서는 저항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물가, 부족, 두려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테헤란 지도자들에게 내부 서사의 통제권을 잃는 것은 걸프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오만에서 보듯 정권은 강한 말로 나와야 하며 외부 압력 속에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승리 중임을 설득하려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심리적, 정치적 지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이 겉모습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해 보일 때 그들은 위협하려고 합니다. 압박을 받을 때 그들은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위기를 이용해 이란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동맹국들의 반응도 통제하지 못하며 시장도 통제하지 못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통제하지 못하며 협상의 시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전략적 항로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맞서는 연합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소련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쿠바를 침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은 해상 봉쇄, 외교적 압박, 그리고 확전 통제를 사용해 모스크바가 계속 밀고 나갈 때의 비용을 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적 관점은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모든 행동을 쇼로 만들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케네디는 소련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테헤란을 같은 입장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떡박에서 물러서거나 바다와 외교 경제적 압박을 지배하는 강대국과 맞서는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무역로를 위협하는 것이 정치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홍해에서는 홀츠의 상성 공격이 선박 우회, 비용 상승, 그리고 국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 지역 집단이 해상 구역을 공격해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결국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주목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였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위험이 더 크며 이에 대한 압박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테헤란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동맹국과 민병대를 이용해 위기를 확대하려 한다면 국제적 지지를 더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밤에 트럼프가 고립돼 보이길 원했습니다. 이번 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헤란은 압박에 둘러싸였고 지역 동맹국들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이번 위기를 경쟁 구도로 바꿨습니다. 이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경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는데 위기를 테헤란이 선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혼란과 위협 그리고 선전을 좋아합니다. 워싱턴은 대결을 조직적인 압박의 장으로 옮겼습니다. 봉쇄, 외교, 동맹, 에너지, 협상,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그것입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정권의 정치적 후퇴이며 이제는 그 협박이 테헤란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